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제 자기장에 대해서, 특히 자기장의 근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미 우리가 자기장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자기장은 보통 B로 이렇게 표현하죠. 영어로는 magnetic field 해가지고 M으로 시작하는데, 자기장은 B로 표현합니다. 참고로 전기장은 우리가 E를 이용했죠. electric field. 이제 자기장을 얘기합니다. 자, 사실은 전기장에 비하면은 자기장은 그 근원 자체가 상당히 식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는 하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기장을 만드는 그 근원에 대한 공부를 하기 전에 자기장 속에서 전하가 받는 힘을 공부했었죠. 그거를 잠시 한번 종합하고 지나갑시다. 자, 이제 스몰 q라는 점 전하가 V라는 속도로 움직이면은 B 필드 속에서 이제 이런 힘을 받는다는 것을 이제 처음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B 필드는 단위를 갖다가 테슬라를 썼죠. 테슬라를 써가지고 이제 MKS 단위입니다만은 쿨롱하고 미터 퍼 세크가 속도 단위는 미터 퍼 세크죠. 그리고 테슬라를 곱하면 뉴턴이 바로 나오도록 그렇게 이제 돼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요거를 공부하면서 이거는 점 전하가 받는 힘이고, 그 다음에 도선이 받는 힘이 있었죠. 도선의 일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도선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 전류가 흐르고 있다. 그러면은 요 도선의 방향을 갖다가 길이가 L이라 그러면 요 L 크기는 L이고 방향은 전류 방향. 요런 곱한 거를 L 벡터라는 걸 하나 도입했죠. 요런 걸 도입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도선의 일부가 받는 힘은 I, L 크로스 B다는 것을 또 소개했죠. 요거는 점 전하가 아니고 도선 일부죠. 수동적인 측면도 이제 점 전하는 사실은 이제 펀더멘탈한 식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이 점 전하를 갖다가 이용한다기보다 도선에 전류가 흐르는 게 전하가 이제 움직이는 거죠. 도선 속에서. 그 움직이니까 그 전하가 받는 힘이 결국 도선에 받는 힘으로 이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식이 바로 이거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일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불편합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지난 시간 소개했는데 M이라는 걸 소개합니다. 여기 뭐냐면은 전류에다가 면적 벡터를 곱한 거예요. 이 벡터입니다. 면적 벡터. 이 면적 벡터 보통 이제 A로 쓰는 거죠. I하고 보통 이제 A로 쓰는데 이제 도선이 이제 이런 거 생각, 이런 원형 도선이 있단 말이죠. 원형 도선. 여기 전류가 이렇게 I가 흐르면은 요거를 갖다가 하나의 자기 쌍극자로 보는 거죠. 자, 자기 쌍극자란 말이 처음 나왔습니다. 우리 전기 쌍극자라는 걸 공부했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우리 자기장의 근원을 따지기 전에 요 자기 쌍극자라는 거. 자, 기억납니까? 우리 전하가 이렇게 플러스 Q, 마이너스 Q가 있으면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를 향하는 요 벡터, 요거를 L 벡터라 그랬죠. 거리 벡터죠. 그래서 Q 곱하기 L 벡터 해가지고 요걸 우리가 P라 해가지고 요거를 이름하여 전기 쌍극자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전기 줄이 갑자기 생기네. 전기 쌍극자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갖다가 전기 쌍극자 모멘트라 그랬죠. 전기 쌍극자 모멘트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요런 걸 우리가 지난번 우리 저 전기장 공부할 때 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전기장 속에서 요거 이제 토크가 나오기 때문에 전기장 속에서 요 전기 쌍극자 모멘트, 전기 쌍극자가 전기장 속에 있으면은 그래서 이제 P는 요 모멘트를 얘기하죠. 받는 토크는 보통 이렇게 쓰죠. 요거는
P 크로스 E다라는 이런 식이 있어요. 궁극적으로 이건 뭐냐 하면은 요 P의 방향이 회전을 하니까 P의 방향이 E와 E와 병행하도록 같은 방향 E와 같아지도록 하는 회전력을 받는다. 요걸 이제 우리 이 전기장 공부할 때 했던 내용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요런 거 우리가 자기 쌍극자를 해가지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자기 쌍극자 모멘트라는 거를 우리가 M이라고 해가지고 P를 안 쓰고 M을 씁니다. 요거는 I 곱하기 요 면적 있죠. 면적의 벡터를 씁니다. A라는 요 면적인데 요거 면적 벡터인데 크기는 요 면 넓이죠. 넓이의 크기가 되고 방향은요 면에 수직합니다. 면에 수직하며 근데 어느 쪽을 가느냐 이건 오른손 이용합니다. 이건 이제 전류와 결부가 돼 있죠. 이 그림 보시면은 예를 들어 요 경우에는 요 자기 모멘트 방향이 어느 쪽이 되느냐 지금 요 그림상에 보면은 요렇게 되는 거죠. 수직하다고 그렸는데 약간 삐딱하게 됐네요. 이렇게. 요 면에는 수직하죠. 수직하지만 보시면은 이제 오른 나사를 이용하는 거죠. 오른손 전류 방향으로 내 손가락을 이렇게 가리켰을 때 엄지손가락 방향이 되는 거죠. 손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전류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엄지손가락 방향이 이쪽이죠. 여기 이제 M 방향이 되고 여기 전류 방향이죠. 아시겠죠? 그게 이제 오른손을 이용하고 전류와 결부되어 있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면에 수직하다. 그걸 우리가 자기 쌍극자 모멘트로 그냥 자기 모멘트라 그러기도 합니다. 자기 쌍극자 모멘트. 쌍극자는 좀 말이 기니까. 근데 사실은요, 이 전하의 경우에는 점 전하가 있지만은 자석의 경우에는 이 점 전하 그 N극만 분리되는 게 없잖아요. 나중에 한번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자석하고 이 자기 모멘트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 룹 하면 이거는 이제 일부가 아니고 전체 다죠. 일종의 우리가 전류의 일부 도선 일부가 받는 힘 해가지고 소개를 했는데 아예 그냥 요 자기 쌍극자가 있을 때 이때 받는 힘은 0이지만 토크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난번에 얼핏 한번 제가 소개를 했는데요. 뭐냐면은 바로 요 자석 속에 기억나 한번 했으니까 기억나겠죠. 회전축이 이렇게 주어지고요. 회전축이 이렇게 주어지고 주위에 요런 거 우리가 요런 도선이죠. 여기 회전축입니다. 여기 도선에 전류를 흘렸죠. 전류를 흘리면은 이 전류가 이제 전류 방향을 뭐 지난번에 여기 요걸 N극이라고 요걸 S극이라 그러면 일단 자기장의 방향은 이쪽으로 자기장이 생기죠. 파란색이 이제 자기장 방향입니다. B필드가 이렇게 생긴다. 그 속에 이제 도선 루프 여기 보면은 전류가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들어간다 칩시다. 요렇게 들어가서 요렇게 올라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밑으로 내려갔다가 나오는 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튀어나오는 이런 전류가 흐른다 칩시다. 이라는 전류가 그 전류가 말하자면 이제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다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전류가 들어가고 나가고 캔슬되고요. 하지만 이 직사각형 부분 캔슬이 안 되죠. 그래서 직사각형 부분이 요거를 이제 옆으로 그림을 그리면은 여기 이제 축이 이제 점으로 보이죠. 이 상황이. 그리고 점 부분에 이제 축이 있고 들어가고 나가는 도선이 있고
요 부분이 이제 사실은 요 위에 부분, 요 부분에 선이 되고, 지난번에 가나다라 이렇게 썼었는데, 밑에도 마찬가지로 도선이 있고요. 직사각형이에요. 그 보면은, 요 부분에 요 직사각형, 요것은 면적이 얼마입니까? 면적이, 지난번에 가로 길이를 A라 그러고 세로 길이를 B라고 놨었죠. 요 거리를 A라고 놓고 요 거리를 B라고 나가지고 면적의 넓이는 면적이라는 거는 벡터고 넓이는 스칼라입니다. AB고요. 요 방향에 이제 요 이제 방향을 갖다가 우리가 직사각형 이제 면적의 방향을 전류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밑으로 되겠구나. 이때는 전류 방향을 제가 거꾸로 했으면 더 좋았는데 하다 보니까 또 거꾸로 하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요런 자기 모멘트가 되는 거죠. 여기 자기 모멘트입니다. 요게 바로 지금 M입니다. M. 오른손으로 전류 방향이 여기서는 들어가고 여기서는 나오죠. 그죠? 이렇게 들어가고 나오고 해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요 M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장은 이쪽이죠. 자기장은 이쪽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때 받는 토크, M이 받는 토크를 지난번에 사실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M이 받는 토크는 계산을 지난번에 했는데 지난번에는 전류 방향을 아마 거꾸로 한 것 같네요 보니까. 어쨌거나 뭐 지금 결론 아까 우리 전기장하고 똑같습니다. 이 토크는요 M 크로스 B가 됩니다. 지난번에 한 거를 각자의 한번 체크해 보는 필요가 있는데 조심스럽게 따져보면 정확히 일치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값을 낸 거 그때는 전류 방향이 반대였어요. 밑으로 들어가 가지고 위로 나왔는데 지금 위로 들어가서 밑으로 나오는 걸로 제가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M 방향이 반대가 돼 가지고 그래서 지금 요 그림에 지금 현재 요 그림상을 보면은 여기 이제 얘기했죠. 요 회전의 공식은 이렇게 돼 있지만은 요거에 대한 피직스 내용은요. M이 B와 같은 방향 되는 되리는 회전력을 받는다. 이제 이게 바로 물리 내용이에요. 그래서 M이 지금은 저기 B 방향, B는 파란색이고 M은 빨강색이죠. 빨강색이 파란색이 되려면 이렇게 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회전력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회전력 때문에 이제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런 운동은 아주 다루기가 힘들고요. 뭐 질량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이 관성 모멘트 이런 게 필요한데 이제 그런 거는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요. 돌아간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돌아가 가지고 반 바퀴 돌고 나면 이제 반대로 거꾸로 이제 이렇게 돌겠죠. 이게 M의 방향이 핑 돌아가 반 바퀴 돌면은 이제 오히려 회전력이 거꾸로 되지 않습니까? 거꾸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류의 방향을 바꾼다 그랬죠. 전류 방향을 바꿈으로 해가지고 계속 한쪽으로 돌아가도록 한다는 이제 그거는 디테일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동기의 원리를 얘기하면서 요 식을 지난번에 소개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자기장 속에서 점 전하가 받는 힘의 공식은 뭡니까? 바로 F 이꼬르 QVB다. 요 공식을 이용하면 점 전하가 받는 힘. 그 다음 도선의 일부가 받는 힘은 IL 크로스 B다. 그 다음에 도선 루프가 받는 힘은 이건 힘은 0입니다. 대신에 토크가 살아남습니다. 회전력이 있습니다. 요거는 M 크로스 B다 하는 요 이제 수동적인 측면 요 세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소개하면서 자, 그럼 이제 능동적인 측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B의 근원에 대해서 B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물론 자석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자석이라는 게 이게 모양이 이게 점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석에 의해서 B 필드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를 묻는다면 그 대답은 지금 하기 어렵고요. 그건 차차 나중에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거냐 좀 이제 간단한 거. 자, 도선이 있습니다. 이 도선이 이렇게 주어지면 이 전류가 흐르죠. I라는 전류가 흐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놀랍게도 여긴 자석이 없죠. 자석이 없이 오로지 이제 이 전하가 움직이는 전류만 있는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주위에 자기장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장하고 전기장은 원래 역사적으로 보면은 전기장은 전하 때문에 생기고 자기장은 자석 때문에 생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깨진 거죠. 그게 언제냐면은 대충 한 1820년대쯤 됩니다. 이게 바로 유명한 비오-사바르의 법칙 하는 겁니다. 비오-사바르의 두 사람이죠. 의 법칙이다. 자, 이 법칙이 뭐냐? 알고 봤더니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은 요것들이 근원이 돼가 주위에 자기장이 생기더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주위에 자기장이 생긴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걸 아주 분석을 한 거죠. 여러 가지를 분석해 가지고 결국 얻은 공식이 이제 이런 겁니다. 자, 도선의 아주 일부를 그리겠습니다. 이 부분. 도선의 일부죠. 요 일부 요게 이제 마치 이게 점전화가 만드는 전기장을 이용해 가지고 이 연속 분포의 전기장을 우리가 유도하듯이 요것도 B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선의 일부 중에 자그마한 요놈이 만드는 자기장. 이런 것들을 쭉 조합하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쭉 모으면 도선 전체가 나오니까. 그래서 일부 요 부분을 갖다가 이제 요거를 통상 우리가 DL로 씁니다. DL. 요 길이죠. 길이가 작기 때문에 스몰 d를 쓰면 아주 작다는 뜻이죠. 요 DL 부분에 전류 I가 흐르고 있는데 요거 때문에 요 DL 부분 때문에 의하여 임의의 P점 하나 찍을까요? 이렇게 바깥에 P점 하나 찍읍시다. 임의의 P점에 형성되는 자기장이 얼마냐? 여기 일부죠. 그러니까 요거를 식으로 썼더니 식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비례상수를 하나 쓰고요. 요 K를 쓰는데 지금 자기장이니까 마그네틱 필드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KM 써주고요. 그 다음에 IDL 요거는 바로 근원에 해당되는 양이죠. DL은 자그마한 이 길이, 자그마한 길이, 미소 길이죠. 미소 길이의 벡터고, 그 다음에 I는 전류고요. 곱하기, 자, 요 근원에서 P점을 향하는 요 벡터를 R이라 그러겠습니다. 요 벡터를 R 벡터입니다. 요 근원에서 DL에서 P점을 향하는 벡터, 그 R을 이렇게 곱해줍니다. 그래 가지고 요거를 갖다가 요 R의 크기에 삼성으로 나눠준 이게 이제 바로 유명한 디오사바르의 법칙입니다. 자, 식이 상당히 복잡하죠. 대충 보면은 이제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죠. 왜냐하면은 R이라는 벡터가 분자에도 등장하고 분모에는 삼성으로 크기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R 크기만으로 따지면은 제곱분의 1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기본 원칙은 전기장에서도 비슷한 공식이 나왔죠. 다만 방향이 아주 복잡하죠. 이 방향은 DL의 방향, 이게 이제 바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죠. DL의 방향하고 그다음에 그 근원에서 P점을 향하는 위치 벡터에 해당되는 R, 그거를 크로스로 곱한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난해한 그런 식이 나온 거죠. 요거를 우리가 비오사바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요 양을 갖다가 dB라 그럽니다. B의 중에 일부죠. DL이 만드는 거죠. 근데 지금 P점에 만들어진 자기장은 요 DL 요게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도선의 각 부분마다 이런 걸 만들어내니까 그걸 이제 전부 합쳐줘야 되겠죠. 근데 일단 요 식이 나왔으니까 요 식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이 나머지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를 이제 적분하면은 이제 답이 나오게 되는데, 일단은 여기 등장하는 요 이제 시계 하나하나의 I는 전류고요. DL 그다음 R 벡터 요것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R 벡터를 좀 더 정확히 쓰면은 DL 부분에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P점을 향하는 벡터예요. 위치 벡터죠. 그러니까
P점의 위치 벡터인데 요 근원을 갖다가 원점으로 잡아가지고 본 거죠. 그렇게 하면 이거 R이 나오는 거고, R의 절대치 하는 건 당연히 이제 요 거리의 스칼라 값이죠. 그냥 R의 절대값. 그리고 Km은 비례상수입니다. 요거는 비례상수다. 자, 근데 KM이란 요 값은요, 요거는 나중에 전류의 정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요거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요거는 10의 마이너스 7선 뉴턴 퍼 암페어 제곱이다. 이렇게 주어집니다. 참고로 요거를 나중에 뮤 제로 오버 4파이로 사용할 겁니다. 마치 우리가 기억납니까? 이 쿨롱 법칙에서 K가 등장했죠. 비례상수. 이거를 어떻게 썼습니까? 1 over 4파이 엡실론 제로라고 썼죠. 이렇게 쓰는 게 편리하듯이 KM도 나중에는 4파이분의 뮤 제로로 써주는 게 편리합니다. 뮤 제로라는 상수가 뭐가 되느냐? 뭐 여기에 나왔으니까 뮤 제로 값도 나오겠죠. 뮤 제로는 4파이 곱하기 10-7승이 되겠죠. 저 단위를 보시면요. 자, 확인 한번 해봅시다. 자, 단위에 대해서 잠시. 자, dB는 km 곱하기 IDL 크로스 R에 R 3승이지 않습니까? 자, 좌변의 단위는 뭡니까? 좌변의 단위는 테슬라죠. 자, 테슬라는 뭐하고 똑같습니까? 기억납니까? 뉴턴 퍼 암페어 메타였던 거 기억납니까? 요거 기억 안 나면은 F는 IL이죠. 미안합니다. IL 크로스 B단 이런 공식이 있어요. 요거 이제 도선의 일부가 받는 힘이죠. 요거는 뉴턴이고, 요거는 암페어고, 요거는 미타죠. 요거는 테슬라죠. 뉴턴은 암페어, 미타, 테슬라 곱한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테슬라는 따라서 테슬라는 뉴턴 퍼 암페어 미타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뉴턴 퍼 암페어 미타입니다. 이거 뭐 참고로 설명한 거고요. 자, 좌변의 단위는 뉴턴 퍼 암페어 미타입니다. 우변의 단위는 뭡니까? 우변의 단위는 자, km 단위 모른다고 보고요. 곱하기 I는 암페어죠. DL은 미타죠. R도 미타죠. 그래서 미타 제곱이죠. 근데 R 3승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타 3승이 되죠. 그럼 요건 뭐가 됩니까? km 단위 곱하기 암페어 per 미타죠. 따라서 km 단위는 뭐가 되겠습니까? 테슬라를 그 우변의 단위가 요건데 여기에 이제 결과적으로 좌변 단위 아닙니까? 우변 단위하고 좌변 단위 같아야죠. 좌변 단위는 아까 테슬라로 나왔죠. 좌변 단위는 테슬라다. 테슬라는 뉴턴 퍼 암페어 메타죠. 그래서 km 단위는 요 km 단위죠. 요 뉴턴 퍼 암페어 미터로 씁시다. 이렇게. 자. 그러면 km 단위는 km 단위에다가 n분의 a를 곱한 게 요거 아닙니까? 그래서 km 단위는 뉴턴 퍼 암페어 메타에다가 n분의 a를 역수로 곱해줘야죠. 그러면 a분의 m이 되죠. 이렇게 돼가지고 요 미터가 상쇄되고 뉴턴 퍼 암페어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km의 단위는 뉴턴 퍼 암페어 제곱이고 크기는 10의 마이너스 7승이다. 아시겠죠? km은 열에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km 값을 알았으니까 이제 요 dB의 공식, 자 비호 사발의 법칙, dB의 공식을 써주면은 km은 방금 얘기했듯이 10의 마이너스 7승 뉴턴 퍼 암페어 제곱에다가 여기에 바로 비호 사바르의 법칙이다 하는 겁니다. 자, 식은 뭐 복잡은 하지만은
어쨌거나 뭐 그렇게 길지는 않죠. 비교적 참고로 전기장의 공식 점전화 때문에 생기는 전기장 공식은 K에 점전화에 이제 Q에다가 R 이것도 R 삼성 해주고 R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 이제 참고로 전기장의 점전화 때문에 생기는 전기장 점전화가 딱 주어졌단 말이죠. Q라는 점전화가 그리고 P점이 주어지고 그다음에 요 이제 R이 바로 위치 근원에 해당되는 Q에서 P점까지의 위치 벡터죠. 이 두 개 비교하면은 K 자리에 K가 들어갔고 R 삼성 근원에 해당되는 Q가 들어갔고 근데 Q가 근원인데 여기서는 IDL이 근원이에요. 그 다음 R이 들어갔죠. 대충 비슷하게 등장했죠. Q 자리에 IDL이 들어가고 다만 이제 벡터의 방향이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고 크로스로 곱해가지고 복잡하게 주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이 주어지면은 처음 이제 이 기초 물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너무 복잡하다. 이거 뭐 도대체가 사용할 수 있는 직이냐? 이걸 가지고 뭘 우리가 할 수 있느냐 하겠지만은 조심스럽게 보면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시간이 조금 애매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뭐 요 정도로 하고요. 요거 이제 응용은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합시다. 응용. 뭘 하려 그러냐면은 무한직선 있죠. 무한직선. 물론 무한직선이라는 게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한직선 도선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I라는 전류가. 그럼 이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이 어떻게 되느냐? 이때 임의의 P점을 하나 툭 찍어가지고 이 P점에서의 자기장 B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이제 요 무한직선을 갖다가 이제 사실 X축으로 잡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요 X축 상에 이제 조각을 내 가지고 요 조각이 만드는 거를 따로 계산해 가지고 그다음 쭉 적분해 주면 되거든요. 놀랍게도 이거는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이 되는 경우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다음 시간에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거는 요 비오사바레의 법칙 요걸 배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